아, 네. 어, 아까 그 고양이 특성 얘기하다. 고양이. 그래서 보면 그 많은 동물들 중에서 우리가 쉽게 우리 주위에 굉장히 그 친근하잖아요. 개와 고양이는 그렇잖아요. 대표적인 동물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인류 아까 그 인류 말씀드렸던 걸 치면 인류 바로 아래쪽에 그죠? 거의 인간 바로 아래쪽에 이제 자리에 있는 그 동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특징을 갖고 있는 그 고양이를 통해서 그 우리가 왜 우리 삶에 그왜그 말씀드렸잖아요. 의인화. 그래서 천지간의 삼라만상 그 어떤 것이든 실은 그 의인화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쑤시개까지, 먼지 티끌까지. 왜 하필 그 먼지여가지고, 그죠? 그, 그거 아시잖아요. 좀 먼지 저기 하면 그 떠오르는 게 그거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바. 티끌먼지 하나 속에도 온 우주를 시방세계를 다 담고 있는 거다. 그야말로 먼지로 드러나 있는데 그 안에 들어있으면 함시방 시방세계가 들어있다 이거 아니겠어요? 자 이제 그래가지고 그 우리에게 사소한 것일지라도 실은 그 유심히 그 사물 현상을 놓고 해보면 우연은 실은 본질적으로는 우연이라는 것은 일체 없는 거예요. 그럼 일체 우연은 없다라는 것은 달리 표현하면 무슨 말이에요? 필연이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어, 우연 속에는 우연이라는 형태로 드러나 있는 거예요. 드러나 있는 것에는 들어있는 게 있겠죠. 그러면 그 우연이라는 현상적 드러남 그 이면에는 내재되어 있는 게 뭐냐면 당연히 들어있어. 그럼 무엇이 들어있겠어요? 그 안에 필연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자, 그래서 겉모습만 보면 우연이죠. 자, 이런 거 같은 우리 여행 얘기했기 때문에 여행을 꽉 7박 8일 꽉 미국 대서부와 꽉 동부까지 쫙 7박 8일은 안 되겠다. 한 달 유람선을 타고 꽉 다녀왔어요. 그야말로 주유처나 풍류에 풍류를 더하는 아주 멋지고도 멋진 아주 고급진 여행을 다녀왔어요. 딱 다녀와가지고 와 잘 다녀오셨어요. 그래 막 어떤 것들을 보고 오셨어요. 보기는 무슨 집들하면 고생이요. 그러면 그거는 여독이 끼은 거야 진짜로. 그거는 여행으로부터 망쳐든 거야. 집들하면 고생이야. 왜냐면 밤새 달리고 또 달리고 또 달리고 아침에 모닝크리다 일어나 자 관광버스 타자 버스 푹 잤다가 밥 먹으려다 밤 짜. 좋네. 순간순간 춤추자 노래한 됐다 자자 모닝콜 울리면 또 일어나서 또 이거는 극단적인 예예요. 이런 여행 하신 분 한 번도 안 계시잖아요. 그 다음에 또 아까 저기처럼 그렇게 어마어마한 큰 여행을 하고 그야말로 대자연 한눈에 쫙 보면서 내가 얼마나 하찮고
참 그 작은 존재인지를 생사 깨닫고 갑니다. 이러면 정말 그것도 실은 그거조차도 아름답죠. 그것이 하나 아름답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인간은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멋진 대자연보다 이 작고 그냥 겉으로는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나 같은 이 작은 존재가 이 어마어마한 대자연을 다 품을 수 있다. 이 대자연 앞에 내가 나를 새롭게 발견하고 크게 눈을 떠서 더더욱 위대한 존재로 이 산, 이 강, 이 풍광이 전해주는 이것보다 더 몇 갑절 크게 깊게 넓게 꽃을 피워가는 그런 일로 살리라. 그래 대자연아 고맙다. See you later. 그죠? 이렇게 되어져야 한다. 그 말씀입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도록 인류가 존재해 주는 거예요. 기꺼이 있어 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고양이는 진짜 인간의 가장 지근거리에 있는, 지척에 있는 그런 인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고양이가 들어왔다. 내 집에. 이게 우연이야? 아니죠. 내 옆집에 갈 수도 있고, 고양이 엄마가 알아채면 얼른 데려갈 수도 있고, 그죠? 또 다른 이가 데려가 버릴 수도 있고, 뭐 여러 변수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자리에서 꼭 그런 것 같다니까요. 나 좀 봐줘요, 나 좀 데려가줘요, 나 죽을 것 같아요, 이런 거잖아. 그 하소연하고 있는 거잖아. 그 장면, 그 고양이처럼. 그죠? 그럼 이건 우연으로 그냥 치부하고 넘어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어떤 어마어마한 필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아이고 필연이 어딨어, 다 우연이야, 이렇게 치부하는 것은 뭐냐면 그 우연 속에 내재한 그 필연성, 그죠? 그 본질을 본인이 읽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단지 그건 거예요. 그죠? 그래서 본질적으로는 모든 것은 필연이다. 필연이다. 고양이가 왜 그리그리해서 고양이를 거두어들이게 됐을까? 재주가 뛰어나고 아주 밝고 활기차다.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대반전, 역전을 시켜낸다. 그 고양이가 어떤 상태로 떨어지더라도 쫙 아주 부드럽게 아무 다침도 없고 아주 자연스럽게. 그죠? 7.8기.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요거예요. 재기발랄. 그래서 고양이는요, 재기발랄의 하나의 표본이라 할 수 있어요. 마침 그래서 더더욱 필연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우리가 여행했죠. 바로 전 시간에 뭐 했어요? 영혼과 물질 육신까지, 그죠? 정말 진정한 인간으로서 완벽하게 갖추게 됐잖아요. 본질에 살아있으므로 이제 현상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 거잖아요. 그 물질 육신이 뭐에 해당하냐면, 그죠? 그 물질이란 개념이 뭐에 해당하냐면, 그게 재기발랄에 해당하는 거거든요. 그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럼 그 영혼 들어있으면 철두철미에 해당한다. 그래서 이게 진리로 운행되는 거, 철두철미하기 때문에. 그죠? 어떤 오차도 없고, 그죠? 완벽한 올음 그 자체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걸 진리라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있는 것. 그럼 우리에겐 대표적으로 영혼이죠. 원초적 자아. 그죠? 본질의 자기가 하신 나의 삶의 나침반. 그죠? 내 삶을 견인 주동이가. 이것이 철두철미
라고 표현되어진다면, 자, 그것을 담고 있는 대통, 원초적 그곳으로의 그의 행진, 이게 내 얘기다 그랬잖아요. 원초적 인 물질 육신은 뭐냐면 재기발랄. 이제 이 재기발랄까지 갖추어서, 이 육신까지 갖추어서 우리 세상을 살아가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우리는요, 그야말로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희망이 있는 거예요. 세상이라는 것 자체가, 이 물질 세상이라는 자체가, 우리가 발딛고 사는 이 세상 자체가 실은 재기발랄판인 거예요. 그래서 영원토록 실패라는 것도 없고, 또한 마찬가지로 영원히 성공만은 없는 거예요.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둘 다 공통의 메시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실패를 통해서 정말 온전한 성공을 일궈내라라는 메시지, 또 성공을 통해서 더 큰 성공으로 머무르지 말고 나아가라는 메시지. 이 공통의 메시지. 더 크게 이루시라. 더 행복해지시라. 그죠? 7전8기에 아주 그냥 허허로운 장이 이 세상이란 말이에요. 7번 넘어졌어? 8번째 일어나. 그 말이 있잖아요. 100번 찍어 100번 찍노 10번 찍노 100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고 이런 거 있잖아요. 10번이네. 10번 100번 찍으면 내가 죽겠네. 10번 요즘에는요, 이게 그런 경험들 하신 분 많으실 거예요. 어떻게 뭐 이렇게 하다 보면요, 뭐 생각하고 보면 집 앞에 왔어요. 그래서 이제 현관 비밀번호가 있잖아요. 그게 갑자기 생각이 안 나. 그래 집 앞에서 가서 비밀번호 뭐지 내 전화번호가 뭐야? 갑자기 불러. 꼭 뻔히 아는 적인데 그냥 생각 안 나. 그때 어디 다른 세계로 가 있는가 봐. 그래서 우리는 절망하지 않고 절망 속에서도 또 희망을 꺼낸다. 이 우리 인간의 특권이에요. 정말 멋지잖아요. 완전체라고 그랬잖아요. 대통이라고 그랬잖아요. 대박을 낼 수 있는 통이고, 만사형통, 해부 군럭만을 그냥 담아서 더 큰 군럭, 더 빅 베스트 군럭만 읽어갈 수 있는 창조적 존재이고, 그죠? 어디까지나 그 사유를 통해서 아득히 다 통할 수 있고, 사통팔달 종횡무진, 그것의 대명사가 우리 인간이라니까. 바로 나라니까. 우리 물질 육신을 가지고. 그래서 세상판 자체가 재기발랄판인 거예요. 또 기꺼이 있어준다 그랬잖아요. 나의 성공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럼 우리 세상을 물질 육신을 갖고 살아요. 그래서 물질 육신은 뭐냐면 재기발랄 그 자체인 거예요. 내 영혼은 절두철미, 오름. 재기발랄은 올라간다 이 말이죠. 올라간다. 그죠? 아주 비상한 지혜, 그 다음에 필요한 힘, 그 다음에 어떤 배려받음도 되고, 도움을 주기도 하고 도움을 받기도 하고, 서로 이게 밀어주면서 시너지, 우리가 되어, 그래가지고 무엇이라도 이루어낼 수 있고, 밝고 활기찬 그 자체, 그 재기발랄이죠. 그죠? 자, 그걸 통합한 게 이제 저기잖아요. 나죠, 나. 그대로 있어. 심중에 해당합니다. 그랬잖아요. 자, 그것처럼 그 재기발랄의 표본이라 할 수, 하나의 표본이라 할 수 있는 그 고양이가 쓱 하고 내 집에 들어온 거야. 그 두 분 집에 정말 진솔하신 분들이죠. 아름다운 꼼짝 새끼로 아주 그냥 처량한 모습, 먼지 푹 뒤집어서 오죽하면 먼지야 라고 이름을 붙였겠어요. 정말 천진난만하죠. 그 먼지야. 딱 보니까 고양이를 본 게 아니라 먼지를 본 거야. 먼지 속에 들어있는 고양이, 먼지를 떠냈더니 고양이 먼지야. 하나의 티끌로
일미로. 근데 그렇게 들어왔다 이거는 그분들 그 가정에 그야말로 이 황홀한 재기발랄이라는 그 의미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뭐야 참 복도 많으시다. 그래 고향이 저래 거두시게 된 게 참 그 재기발랄이 복동이로 들어왔네요. 아이고 네. 뭐 이제 이랬거든요. 네. 그래서 먼지라는 이름으로 그 본질은 재기발랄이라는 그 의미로 온 거예요. 그 집에, 그 가정에. 근데 죽어버렸잖아요. 딱 일주일 같이 살고. 이게 허망한 일이에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러면 이제 고양이의 물질 육신 그게 멸해졌죠. 물질 육신 일반적으로 뭐라 그랬죠? 재기발랄이라 그랬죠. 그래서 재기발랄이라는 그 복덩어리로 그 의미로 그 가정에 들어왔는데 일주일 딱 살고는 그 가정에서 일주일 함께 살고는 고양이의 그 물질 육신 그럼 고양이 물질 육신은 그것 또한 작은 의미라 할지라도 재기발랄일 거 아니에요. 물질 육신은 재기발랄이니까 그 재기발랄이 소멸돼 버린 거예요. 물질 육신이 죽어버렸으니까. 자 그러면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뭐예요? 자 봐봐 예를 들면 이제 이런 거예요. 우체부 아저씨께서 큰 전보 뭐 예를 들면 빅 뉴스 이거를 갖고 아주 그냥 그것도 그 속달로 그 뭐라 등기우편으로 가지고 우리 집에 오신 거야. 그리고 딱 저기 해주시거나 도장 딱 받고는 또 쏠살같이 가신 거야. 그럼 남는 건 뭐예요? 그 등기. 그럼 여기에서 이 장면에서 그 등기 그 소포 빅 뉴스는 뭐예요? 빅 메시지는 재기발랄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딱 여기에 자리해버렸으니까 재기발랄이라고 했던 그게 소멸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더 이상 있을 이유가 없어진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재기발랄이라는 이것을 전해주고 그것이 그 가정의 기뜸으로써 그 고양이의 새끼 고양이의 재기발랄이라는 그 물질 육신이 멸해진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죽게 된 거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고양이는 죽었어 떠났잖아요. 어디로 떠났을까요? 물론 그 고양이의 사체는 장사가 그 본질은 어딘가로 승화를 이뤘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합당하게 고양이가 떠난 거예요. 그죠? 일주일 딱 살고 고양이가 떠났어. 어디로 떠났냐면 이름 없는 곳으로 떠난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 뭐야? 이름 없는 곳? 이거 이제 많이 들어봤잖아요. 우리 그 두 번째 시간이에요. 세 번째 시간이에요. 그죠? 자 무엇인가 있다. 그 다음에 나는 무엇인가. 그 다음이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였잖아요. 그죠? 네, 그때 이제 우리가 다 이해하고 있잖아요. 이름 없는 곳에서 와서 이름 있는 곳에서 살다가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간다. 자 그러는데 고양이가 어디로 갔냐면 더 큰 이름 있는 곳으로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이름 없는 곳으로 갔어요. 그럼 이 이름 없는 곳은 어째요? 나는 어디서 왔는가에 해당하는 그 이름 없는 곳이죠. 꼴이 같다 그 말이에요. 꼴이 같다.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인간은 이름 없는 곳에서 오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죽었어. 그래가지고 고양이도 영혼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고양이 그 본질이 어디로 가게 됐냐면 인간이 오는 곳,
이름 없는 곳 고리로 갔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게 이제 무슨 의미일까요? 진짜 이게 의인화죠. 고양이가 다음 생이 있다면 어쩐단 말이에요. 인간으로 올 수 있게끔 그곳으로 갔다 이 말이죠. 이게 좀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어마어마한 장면이죠. 그 의미예요. 그 고양이가 일주일 살고 제기발랄이라는 복덩이로 와서 제기발랄을 전해주고는 그 고양이는 이름 없는 곳으로 호련히 떠나게 된 거예요. 이게 일주일간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야말로 찰나에 있었던 얘기예요. 그렇게 이름 없는 곳으로 갔다 고양이가. 그 말은 우리 인간이 오는 최초 지점 고리로 갔다는 말이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거기에서 인간으로 올 수 있도록 되어졌다. 인간으로 왔다 이게 아니라 인간으로 올 수 있도록 되어졌다 그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뭐예요? 그럼 의인화 되어졌다 이 말이죠. 인간이 되어졌다가 아니고. 이 장면이 어마어마한 얘기인 거예요. 뭐랬죠?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 이거는 인간끼리 얘기도 아니야. 인류 이게 그야말로 우리들이라 할 수 있겠죠. 저기 이쑤시개까지 구름 바람 저기 바퀴벌레까지 다 인류죠. 저 안드로메다까지 다 인류.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 그렇게 해서 그 고양이는 이름 없는 곳으로 가서 자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왜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을까? 이제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럼 모든 고양이는 죽으면 다 골이 가는가? 개도 죽으면 글이 가는가? 그건 아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건 가능하죠. 우리 그 동화나 뭐 소설 같은 데 등장하는 얘기들 있죠. 뭐 저기 전에 오는 전래동화 막 이런 거 보면 주인을 저 흥부전 보세요. 제임이 다리 고쳐졌다고 강남 가서 박씨 물어가지고 부자 되잖아요. 그죠? 뭐 그런 제비라든가 저쪽 전라북도 쪽 좀 내려가면 우리 그때 그 교과서에서 책에 나왔던 그 개 이야기 있죠. 원수 뭐인데? 아이고 지금 생각이 안 나요. 지 털에다가 물을 묻혀가지고 그거를 그 잠들어 있는 저기 불나버리니까 주인 주위에 불나니까 그 불을 다 끄고 지는 그 불 끄다가 이제 해갖고 기지맥질해서 죽잖아요. 그 주인이 깨나 보니까 그리 돼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 막 비석도 세워지고 그 교과서에 실릴 정도로 그 실화죠 그거. 그런 동물들, 그런 인류는 그야말로 의인화 되어줄 수 있는 충분한 자격 요건이 되어진다 할 수 있겠죠. 그죠? 우리 나의 정할 때요. 다 기억나실 거예요. 천정과 지정과 인정 그랬었잖아요. 그죠? 천정은 지정으로 현현하여 인정으로 낮추어지게 된다 그랬잖아요. 이때 이 낮추어진다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막 그냥 장황하게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고양이를 거두시는 것은 꼭 아름다운 그 두 분께서 그야말로 인정이죠. 참으로 인간됨의 그죠? 인간으로서 내 인류 내 손으로 그렇게 거두고 씻기고 먹이고 뭐 발톱 이런 거 다듬어주고 따뜻하게 저기 새끼 그 정말 진정으로 그리 하신 거야. 그죠? 그야말로 고양이에게는 인정으로 낮추어지게 된 거죠. 고양이 입장으로 가면. 그죠? 그럼 이 장면이 뭐냐면 부처님의 가피를 받은 거예요. 이 장면이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뜨겁고 그 가슴 저리는 그냥 은혜를 입어버린 거예요. 고양이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 가만 내두고 제식기 하고 그냥 예를 들면 막 발로 쫓아버렸다면 어떻게 됐겠어 그 고양이. 그 새끼가 요만한 삐쩍 말라가지고 저기 먼지 다 뒤집었어요. 그 장면이 천정은 인정으로 현현하여, 지정으로 현현하여 인정으로 낮추어지게 된다. 그 액면 그대로 장면인 거예요. 그 두 분이 그토록 진솔하신 그리고 아름다운 분이라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저도 참 많이 배워요. 두 분께. 그런 분들이었기에 그런 분들의 그 심성으로 그 진정 그 인정 그 인성과 그 인정으로 하찮은 그냥 안 거들떠봐도 될 그런 상황인데도 거듭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까 이제 그분들의 장 속으로 그 새끼 고양이가 편입이 된 거죠. 쉽게 표현하면은 식구가 된 거예요. 식구가. 그죠? 그러니까 어쩌냐면 그 고양이는 그때로부터 그 고양이는 길가를 떠도는 처량하고 쓸쓸한 길고양이에서 버림받은 그 고양이에서 한순간에 아주 아름답고 성스러운 그 인간 가정의 이 한 구성원처럼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이제 어째요? 그러면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나눠지는 거죠. 그죠? 흔쾌히 그 사랑, 그 내리사랑을 그냥 그대로 고양이 그 한 몸에 다 받게 된 거죠. 그죠? 그래서 그 고양이가 의인화가 되어진 거예요. 그 장소에서 같이. 이로써 자, 고양이는 평생을 살아도 고양이를 벗어날 수 없죠. 그죠? 그래서 정말 가장 본질적으로 고양이의 그 영혼, 고양이의 그 본질, 고양이의 그야말로 그 뿌리로 들어가면 거기에 뭐가 내재되어 있을까요? 나 고양이는 고양이로서 잘 살고 고양이로서 온전히 나를 발양시키고 꽃을 피워서 이윽고 마침내 비로소 가장 으뜸 인류의 정점, 인류의 정수 그 자리에 있는 인간이고 싶다. 이거 아닐까요? 모든 산천초목, 동물, 식물, 미생물 그런 것들이 이것이 유일무이한 그 꿈 아닐까요? 인류의 꿈 그야말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은요 저마다가 인류의 꿈 자체, 인류 꿈을 이미 실현한 인류의 꿈 실현체인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는 존재를 있게 했던 모든 인류들은 로망이 뭐냐면 로망. 나도 저 사람 되고 저 인간 되고 싶다. 가장 정점에 오르고 싶지 않은 그 생명체가 어디 있겠어요? 지금 비록 고양이지만, 지금 비록 내가 소나무지만, 근데 가장 지극한 그걸 실질적으로 이룰 수 있는 그 가정에 하필 그 가정에 고양이가 깃들게 된 거예요. 찾아가게 된 거고 그 가정에서 너무너무 은혜롭게도 거두어주게 된 거예요. 그야말로 고양이의 꿈의 무대, 고양이의 그 꿈이 이루어지는 그 순간인 거예요. 그것도 최단기 코스로 이걸 100년, 200년 일이 한다면 뭐 감동이 있겠어요. 그죠? 최단기 코스로
일주일. 그게 몇 시간이나 된다고. 그죠? 그 인정으로 낳두어진 그분들의 그 두 님들의 그 가정에 그 낳두어짐을 통해서 고향의 삶을 마감할 필요도 없어. 막 10년 더 이상 할 이유도 없어. 그게 충족되어 버렸으니까. 그게 최종 목적인데요. 그러지 않겠어요? 그래서 속성으로 그 과정을 끝내고 이름 없는 것으로 점핑 대도약을 해버린, 대승화를 해버린 거예요. 이 장면을 우리 인간으로 치면 그 기존의 그 개념들로 치면 이런 게 천도예요. 천도, 영원 천도, 영제도. 고양이가 영제도가 되어져 버린 장면이에요. 자, 그래서요. 제기발랄이라는 그 복을, 그 선물을 안고 아주 미천한 모습으로 와서 제기발랄이라는 그 실체를 두고 그리했던 고양이 지는 정작 일생일대의 몇 생을 거듭한 일생일대의 그 꿈이었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이름 없는 곳으로 가게 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좀 어마어마한. 그래서 고양이는 평생을 살아도 고양이에요. 묘예요, 묘. 그러면 이렇게 됐다. 이거는 뭐라 하냐면 내나 같은 묘예요. 근데 어떤 묘냐면 이렇게 쓰죠. 이렇게요. 저게 묘할 묘자예요. 묘할 묘자. 오묘하다, 신묘하다, 미묘하다 할 때 저 묘자를 써요. 묘하다. 근데 이것도 묘예요. 그러니까 고양이가 이룰 수 있는 최대치의 꿈은 뭐냐면 묘해지는 거예요. 이 미묘하고 신묘한 거의 신적, 완전 신적, 신의 초소, 신적 존재가 바로 인간이거든요. 그래서 고양이가 최대로 점핑할 수 있는 게 인간이 되어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간이 오는 처음 자리인 이름 없는 곳으로 간 거예요. 이제 더 이상, 그죠? 그 고양이는 묘가 아니죠. 이 묘는 멸해졌죠. 자, 새로 태어났죠. 끝이 시작이죠. 그야말로 불행 끝, 행복 시작이죠. 이제 묘한 존재로, 완벽히 묘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의 세계로 거기에 들어버린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 지극하신, 그 친구이신, 참 진정한 인간, 그분들을 만나서 그분들의 가정에서 한 장애편 한 식구로서 그것이 그냥 한꺼번에 확 하고 그 내리사랑으로 와져버린 거야. 고양이한테. 최단기 코스로. 아주 속성의 속성 코스로. 그래서 이게 본질이죠. 나머지는 껍데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껍데기를 갖고 질질 시간 끌 이유가 없어진 거예요. 그죠? 그래서 묘에서 이 묘로 극적인 도약을 이룬 거란 말이에요. 자, 봐요. 그러니 일주일 전에 고양이 들어왔는데 고양이가 죽어버렸어요. 그것도 새끼가 안타까워요. 서러워요. 어찌 아빠는 이런 문제가 아니죠. 이제 더 이상. 그죠? 그 우연 속에 도대체 어떤 필연이 담겨 있는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부정적인 필연, 그 우연 속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 아니에요. 그야말로 최고
최고의 사랑의 이야기 아니에요. 우리 인간과 가까이 있는 그 고양이, 그 새끼 고양이, 먼지 뒤집어 쓴 새끼 고양이. 와,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 인류들 사랑의 이야기다. 자, 이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가 우리 인간이 되어진 우리 인간의 노트, 앞으로 살아갈 때 인생의 노트 첫 페이지에 쫙 하고 담는 거예요. 내 젊음의 빈노트에, 내 인생의 빈노트에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얘기가 담긴 거예요. 그죠? 근데 또 이게 정말 묘한 거예요. 정말 묘한 게 뭐냐면요, 하필 먼지였어. 이름이 먼지야. 먼지 뒤집어 쓰고 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일미진중 함시방이라. 진짜 먼지로 온 거야. 근데 그 본질은 시방 세계가 그 안에 내장되어 있다. 그 함이 되어 있다. 그곳을 일미진중 함시방 7글자 안에 이 7글자를 실질적으로 구현해버린 장면. 이 묘가 이렇게 묘하게 이 묘로 대승화를 통해서 말 그대로 티끌먼지였던 그 상태에서 함시방이라는, 그죠? 온 우주로 지금 가버린 거예요. 우주의 가장 큰 원자, 근본자, 처음자로 가버린 거예요. 이름 없는 곳. 여기에서 인간이 온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고향이나 인간으로 이 세상에 올 수 있는 그 가능성, 그것이 이제 딱 일단 자격 요건을 갖추게 된 거예요. 일미진중 함시방이 그냥 말씀이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정말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사랑. 그것이 미물일지라도, 그것이 티끌먼지일지라도 다 우리 인류다. 우리 인간과 인류와 그 사이에 이루어지는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입니다. 자, 여기에는 이제 이것을 이해하고 정립하게 됐잖아요. 그죠? 고양이가 죽었어에 대한 아쉬움이 있는가요? 그리움이 남아있는가요? 울고불고 안타깝고 불쌍하다, 측은한 마음이 남아있는가요? 아니죠. 너무너무 기쁘죠. 너무너무 은혜롭고 고맙죠. 그렇지 않아요? 그야말로 황홀경이죠. 이건 누가 봐도 참 부정적인 장면이잖아요. 그죠? 막 안타깝고 그냥 짠하고 서럽고 그냥 어째할 그냥 아주 그냥 또 그 아이들이라고 막 얼마나 막 절망하고 제가 근데 일이 됐다는 이 진면목을 우리가 알게 됨으로써, 이해하게 됨으로써 아주 황홀한 대서사시가 펼쳐진 거예요. 이 한 장면, 그 짧은 시간을. 그래서 진정한 인간은 바로 이런 존재인 거예요. 대표적으로 그거를 보여주셨다 싶어요. 그 두 분께서. 우리 인간 저마다 이러한 존재다. 이러한 권위와 이러한 권능을 지니고 있는 신적인 존재들인 거다. 나투는 꺼지는 거다. 진정이었을 때, 그 영혼의 울림과 그 물질 유신의 그 칼림과 말하고 듣고 먹고 옷 입고 마음 써준 큰 내리사랑이 이런 것들이다. 이런 황홀한 기적을 읽어내는 거다. 고양이에서 묘할 묘,
오묘하고도 미묘하고 신묘한 그 상태로 떼어둬요. 세상 어느 고양이보다도 가장 완벽하게 살다 간 고양이인 거예요. 그것도 새끼가 먼지 팍 뒤집어 쓰고 왔던 그 새끼가 일주일 산 것이 세상에서 일주일 고기 그 가정에서 일주일 살았던 그게 정말 정말 멋지죠. 그러면 이제 생각해봐요. 그 꼬꼬무도 그러잖아요. 이 얘기가 이제 다 끝날 쯤에 이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 오늘 이 얘기를 듣고 각자의 소감 한마디씩 하는 또 순서가 있잖아요. 우리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이 먼지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으로 무엇을 그야말로 말 그대로 내 인생의 노트, 내 인간의 노트에 기록하고 채워야 할까요? 우리 각자 저마다 그죠? 그야말로 이미진중함시방 그대로 되는 거예요. 먼지로 왔다가 시방세계가 되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실은 그냥 그랬다 죽었어 이렇게 겉모습으로 보면 참 어둡잖아요. 절망이고 부정이고 암흑이고 다 무너지고 그죠? 자 그러는데 그 속의 본질 그 진면목을 참으로 이해하고 정립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극적인 대반전이 일어나죠. 온전한 긍정이고 절망이 어디 있어? 희망이고 그죠? 방황 갈등이 어디 있어? 대행진이고 그렇잖아. 불행이 어디 있어? 아니에요. 행복 중에도 행복인 거예요. 그죠? 너무 멋지다. 내리사랑, 사랑. 진정한 사랑의 위대한 결실이에요. 진정으로 그것을 그 미물이고 뭐 진정으로 다가가고 진정한 인간으로서 그 삼라만상과 대면하게 되는 모두가 다 기적인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기적을 바라고 기적이 왜 나한테는 안 오나 나한테는 대박이 언제 터지나 나만 불쌍한 거 다 잘 나가는데 나만 묻는 거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누가 만드냐 본인이 그걸 창조하는 거예요. 본인이 그렇게 일구는 거예요. 그래서 탓은 그게 정말 맞는 표현이에요. 내 탓이요 내 탓이요 내 큰 탓이로소이다. 제가 고등학교를 그 천주교 그 학교를 나왔어요. 그래서 그때 고등학교 뭐 입시 저기 하는데도 꼭 그 종교 시간이라는 게 있었어요. 1학년, 2학년까지. 그러면 이제 그때 내 탓이요 내 탓이요. 자요. 네네네. 네, 이제 좀 마무리할게요. 45분이요? 아니 이 두 줄 얘기했는데 사실 네. 제가 시를 적어놓은 게 있어요. 그래 그야말로 황홀경이죠. 어떤 부정도 없죠. 그죠? 어떤 무용도. 비단 이런 경우만 우리에게 있을까요? 이보다 더한 것도 있고, 그죠? 더 어마어마한 뭐 이랬잖아요. 그럼 그런 모든 것들이 실은 다 뭐냐면 그 본질은 아름답고
하고 싶으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인 거다. 내 인생은 어떻게? 내 와 있는 새 인간은 어떻게? 최고 기록해야 돼. 그것이 내 일대기가 되는 거겠지. 내 업적이 되고 내 인생의 파노라마 되는 거겠죠. 그러면 지옥 갈 일이 애초에 없는 거죠. 제목이 황홀경이에요. 한번 들어보세요. 얼마나 황홀경인지. 좌불안석, 유리한 낯설음. 자, 일단 쭉 읽어드릴게요. 기진맥진, 유리한 소진, 청천벽력, 유리한 깨움, 무지몽매, 유리한 배움, 사면초가, 유리한 비상, 오리무중, 유리한 깨달음, 구제불능, 유리한 거듭남, 천고대죄, 유리한 성찰, 이율배반, 유리한 통합. 지금 여기 가히 없는 황홀경. 간단히 말씀드려봐요. 자, 우리가 하여튼 살아가면서 제일 싫어하는 것들만 이거 먹은 거예요. 좌불안석, 기진맥진, 천천벽력, 무지몽매, 사면초가, 오리무중, 구제불능, 천고대죄, 이율배반, 몇 개, 9개. 이것들과 친하고 싶은 분 한 분 안 계시죠? 절대로 다 가까이 해도 이것만은 멀리하고 싶어. 가장 부정적인 것들 아니에요? 가장 어둡고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암울한 것들 아니에요? 가장 싫은 것들이잖아요. 자, 근데 그 진면목을 놓고 해보자고요. 그것이 정말 무엇이 본 모습인지, 본질인지. 좌불안석 아시잖아요? 불안해. 좌석이 불안해. 좌불안석. 그죠? 이게 앉아있네. 어디 고급진 의자에 앉아있는데 아주 그냥 바늘방석에 앉아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우도 참 많죠. 좌불안석이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그냥 몸서리 쳐지게 싫어하세요. 저리 가세요. 이것을 전해주는 그런 게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것의 본질, 좌불안석의 본질은 좌불안석이기 때문에 어째요? 좌불안석은 전혀 생소하고 전혀 나에게 익숙지 않았던 이 어찌 해야 될지 갈팡질팡 안절부절 이런 거잖아요. 그럼 어째요? 그걸 통해서 그것에 온전히 적응하세요. 그 통을 넓히세요. 대통이니까. 개체 대통이니까. 그죠? 원초적 자아를 더 폼나게, 더 깊이, 더 넓게 그리 가져가세요. 더 넉넉해지세요. 라고 하는 유리한, 본인이 다시금 유리하게 더 크게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주는 낯설음이다. 낯설음. 좌불안석을 하는데 졸동살동 진딱 떠벌리고 이것과 좌불안석의 그 진면목, 그 본질인 유리한 낯설음이다. 그래서 어째요? 아주 흔쾌히 기분 좋게 이렇게 저렇게 이게 이렇네? 자요, 기진맥진 하고 싶은 분이 어디가 있어? 기진맥진하고 그냥 거의 그냥 아주 죽을 맛이잖아요. 아니다. 유리한 소진이다. 자, 보세요. 내가 내일 예를 들자면 저기 그 말다툼이 있었던 그 사람에 대해서 복수심이 타올라. 그래서는 오늘 밤 이를 가라, 칼을 가라. 그래가지고 이제 날만 밝으면 가서 그냥 하여튼 해코지를 해버려야 내가 살 수 있을 것 같아. 자, 만약 이런 상황이라 쳐요. 근데 그게 기진맥진, 아직 반사에 기진맥진 안 되잖아요. 그럼 정말 큰 사고를 쳐가지고 YTN에 나와요.
그럼 무기징역 살고 폐가 망신하게 되겠죠. 자, 당연히 그가 유리해지려면 어찌하겠어요? 자기가 불태우고 있는 이 복수의 이 열정, 복수의 불꽃을 꺼트려 버려야죠. 꺼트려져야죠. 그래야 진정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가 있죠. 그죠? 기진맥진 돼버려야 돼요. 완전히 다운돼 버려야 돼요. 그래서 기진맥진은 뭐냐면 유리한 소진이에요. 소진. 네가 유리하게 살아갈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도록 불필요하고 합당치 않고, 그죠? 아주 그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쫙 빼버린다 이 말이에요. 소진시켜버린다. 그러니까 기진맥진이 절대로 필요한 거예요. 기진맥진을 통해서 우리는 완벽하게 유리해지고 더 진정한 인간으로 거듭거듭 낳게 된다. 탄생하게 된다. 그죠? 청천벽력. 그냥 가슴이 찰렁 내려앉고, 어떻게 이것이 나한테, 우리 집에, 우리 나라에, 그죠? 그럴 수 있잖아요. 아니에요. 얼마나 이 둔해 있고 게을러져 있던 삶이었겠어. 그러니까 청천벽력 그러는 거예요. 하늘에서 그냥 벼락이 따다다다당 천둥 번개가 그냥 난리를 치는 거예요. 뭐 하라고? 일어나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러지 않아요? 깨워주는 거. 자명종이라 그랬잖아요. 우리 물질 역시 우리는. 요란함 할수록 잘한 거예요. 우리 몸은 자명종이기 때문에. 왜냐면 잠에서 깨세요. 깨어날 때 됐어요. 그래서 청천벽력은 뭐냐면 유리한 깨움인 거예요. 무지몽매. 아무도 몰라. 일자무식이요. 그래서 어째요? 그래서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몽매는 아주 좋은 조건이에요. 완벽히 배울 수 있는 거예요. 어정쩡하게 알아놓으니까 완벽하게 못 배우는 거예요. 제대로 몰라버리니까 그냥 100% 흡수하니 완전 학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지몽매는 얼마나 황홀한 것이냐면 1등 할 수 있는 가장 완벽하게 배로 옴투 완벽하게 완전 학습할 수 있는 유리한 배움이란 말이에요. 사면초가 초한지에서 나온 유래된 성선한 말그대로 사면에서 내가 태어나고 내가 살아오고 내가 대의명분으로 간직한 이 초나라를 다시금 세워야겠다. 그 초나라에서는 그 전통력 아리랑 우리나라 이런 것 이게 이제 마지막 그 뭐예요? 그 항우 초나라보다 이제 멀리죠. 거기서 이제 그 노래를 이제 그 유방이 불러라 해가지고 그걸 들으니까 이제 고향 생각, 처량한 생각, 사면초가 갈 데가 없어.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죠? 네. 비상구를 찾아내야겠잖아요. 그죠? 사면초가는 뭐냐면 너 죽어봐. 너는 이제 죽음밖에 없어. 절대 그게 아니라 사면초가 유리한 비상. 그렇게 내몰렸을 때 극적인 지혜가 쫙 발휘가 되는, 또 발휘해야 하는 거. 그러라고 사면초가라는 게 그 현상이 나한테 맞이는 거예요. 그래 있잖아요. 오리무중. 아이야.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죠. 오리에 걸쳐서 안개가 저기 끼었다 그러면 사방팔방으로 운전해보신 분에게 아침에 안개 끼면요. 뭐 이거 그렇잖아요. 아니 그냥 1m만 저기에도 1m 안만 그 안개에도 뭐 대형 사고가 날 수 있고 정말 오도가도 못하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게요. 1, 2 우리 그 있잖아요. 여기 오리 나오죠. 어제 우리 이역말 했죠. 불원 천리 했죠. 그 다음에 아리랑에 보면은 십리도 못 가서 발병 난 리 있죠. 리가 0.4km 400m예요. 400m. 1, 2가 400m. 자, 근데 이게 오리죠. 오리면은 5, 4, 20. 2km. 2km. 사방 2km에 걸쳐서 안개가
쫙 꼈다 생각해요. 이거는 뭐 너 죽어라 하는 말이잖아요. 자, 그러한 오리무중은 뭘까요? 그래서 보이지 않는 거기에서 그 상황에서 봐야 하는 거야. 그래야 서바이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는 어디로 들어가게 되냐면 차라리 눈을 감고 깊은 심연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깨달음만이 해답이 되어지는 거겠죠. 그죠? 네. 오리무중은 유리한 깨달음이다. 구제불능. 이것처럼 절망적인 말이 어디? 너 구제불능이 해버리면 사형선 거잖아요. 그죠? 아니다. 구제불능. 그렇기 때문에 나는 이제 완벽하게 머리끝에서부터 발끝까지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모든 것이 다 구제불능이니까 사형선, 이 머리끝 발끝까지 사형선 딱 났잖아요. 그러니까 완벽히 죽고, 그래서 나는 이제 아주 낱낱이 쏙쏙들이 틈틈이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유리한 거듭남을 할 수가 있어요. 천고대제. 아야, 이게 뭐 내가 완전히 뭐 망고의 반역자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면 죄를 도대체 얼마나 심각한 거를 적겠어. 그죠? 요거는 살짝 뒤집으면 뭐가 되냐면 유리한 성찰이에요. 내가 도대체 얼마나 막대 먹고 얼마나 못된 짓을 했는가, 내가 얼마나 나쁜 놈인가를 성찰, 반성, 유리한 성찰. 그래서 지을 수 있는 죄를, 최고의 죄를 지었으니까 천고대죄일 거 아니에요. 다시는 죄인이 되지 않는 거지. 갈 때까지 갔는데 더 가버렸으니까 이게 천고대죄일 거 아니야. 더 이상 갈 데가 없어. 유턴해야지. 이런 사례들도 참 많죠. 자, 또 있네. 이율배반. 이 법칙이 그 율법이 하나여야 하는데 두 개야. 그러니까 이 법을 따를까 저 법을 따를까, 이거 요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뭐냐, 아전인수에다가 뭐야. 이율배반. 그죠? 유리한 통합. 너무 다른 길이기 때문에 이 길이 맞는 거예요. 저 길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냐면 요것을 통합할 수 있는, 그야말로 초월적 통합의 온전한 해답을 찾게 되는 거예요. 찾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율배반의 본질은 뭐냐면 유리한 통합인 거예요. 자, 보세요. 이제 왜 제목이 황홀경인지. 좌불안서 기진맥진 청천벽력 무지몽매 사면초가 오리무중 구제불능 천고대죄 이율배반. 이 모두가 노크에서 안을 들여다봤더니 그 안에 유리한만 들어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것의 제목이 황홀경인 거예요. 그 애처로운 새끼 고양이를, 새끼 고양이, 그래 며칠 살았다고 이제 좀 그래 제대로 살아볼 수 있게 되어졌는데, 그 속에 이러한 황홀경, 이제 더 이상 고양이, 동물 고양이가 아니에요. 하늘을 유영하는 하늘이 되어진 거예요. 이름은 인간이 오는 곳, 거기에 깃들어진 거예요. 놔두어짐으로써 그 두 분의 놔두어짐을 통해, 다툼을 통해서 황홀경이죠. 그죠? 그야말로 아름답고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 이걸 두고 자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걸 신화라 하고 이걸 전설이라 그러는 거예요. 신화와 전설. 이것이 진정으로 일주일에 걸친 새끼 고양이 얘기, 먼지 이야기인데 이것이 신화고 전설인 거예요. 이것은 진정한 인간들이 놔두어 그 결과로, 그 기적으로 이루어낼 수 있는, 창조해낼 수 있는 신화와 전설을 어떤 것도 묘한, 신묘한 경지로 너무 멋지죠. 우리 진정한 인간의 노트, 우리 인생의 노트, 이런 겁니다.
앞으로 차곡차곡차곡 신비로운 우리들 사랑의 이야기로 채워가게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뿌잉 뿌잉.